네, 안녕하세요. 류튼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재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아직 수능이 한 3, 4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이 방송은 학부모님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은 왜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4개월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3개월 뭐 이렇게 남았는데 100일 정도 남은 거죠.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재수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선 학부모님들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공부해놓은, 또는 현재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측된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내 입지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1년의 시간을 더 벌어야 되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의 목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을 갖고 와야 얻을 수 있는 목표로 잡아놓게 됩니다. 이게 실패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지껏 안 하다가 또는 어정쩡하게 했던 친구들이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난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은 갈 줄 알았는데 그 대학조차도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이다 그 대학을 입에 담어, 이런 분위기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놀라게 되거든요. 물론 자기가 노력 안 한 건 알기 때문에 그 지적을 굳이 지금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우선은 기간을 길게 잡잖아요. 이 길게 잡는 게 왜 큰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지껏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정쩡하거나 불안전한 상태의 친구들이 기간을 더 길게 갖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목표로 했던 드라마틱한 상승을 갖고 올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숙제를 안 해올 거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를 해와도 된다라고 선택권을 주게 되죠. 100명에서 5명 정도는 숙제를 해와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95명 정도는 그 주 화요일에 숙제를 해오지 않습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90명 정도가 해오지 않습니다. 웃기죠? 확률적으로 90%는 더 기간을 준다 그래도 똑같이 성취해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간을 더 주게 되면 더 미루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 또는 원래 학습하는 게 꾸준하게 앞서서 과제를 또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은 계속 그 기간을 뒤로 미루면서 여유롭게 지내게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자기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수생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실패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N수생 같은 경우는 댓글을 하나 남겨서 좀 아이들한테 자기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을 치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서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 용을 쓰고 있어야 돼요. 우선 그렇게 미루라고 했는데 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충격도 받았고요. 자, 그래서 다른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약 1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화요일날 해오지 않으면 체벌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손바닥에 감고 당겼다가 10번 정도 났어요. 굉장히 아파요. 이거는 이제 사전에 동의를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와서 손바닥 맞은 애들 비율이 똑같았어요. 저희는 고등학생 정도 됐고요, 걔네들은 저학년일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의 표본은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매년, 그리고 중학생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습관이 그대로 똑같이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80%,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잡기 전에 본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주변에 자기를 가르쳤던 분들한테 찾아가서 자기를 또는 가르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본인이 어떤 식의 단점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꾸준하게 관찰해온 친구들 대부분이 뒤로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했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3명, 2명, 이제 1명으로 줄어드니까 3명 때는 형 보고 야 동생들 혼내, 야 쟤 못하면 알아서 해. 그러면 지는 안 하면서 형이 밑에 있는 동생들을 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까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연년생인 경우는 지네들끼리 서로 싸워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하나가 태어난 세대가 많은 이 시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A 아니면 B 뭐 이런 선택권이 아니라 할래 말래를 결정하게 직접 시키죠. 할래 말래 하면 안 한다 그러죠. 보통은 좀 편하고 있고 싶죠. 오락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냥 보통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놓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다른 걸 진행했을 때 베이스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어렸을 때 선택권을 준 학습에 대해서는 이후에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경고드리는 게 뭐냐면, 노력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긍정은 독입니다. 노력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긍정은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파탄으로 몰고 가거든요. 노력을 굉장히 하고 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불안한데도 계속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친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긍정의 힘이 발휘됩니다. 하지만 난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오를 수 있어, 안 오릅니다. 걔는 진짜 막말로 뒤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겨우 오를까 말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들이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이 지적을 하면 우선은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2학년이 오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얘는 한번 안 한다면 안 해, 이런 식의 각인이 부모님들한테 박혀있는 상태에서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나 삐뚤어질 테야, 엄마 때문에 나 삐뚤어질 거야,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엄마들이 삐뚤어질까 봐 무서워서 애한테 푸시를 못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못하고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현실이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와요. 이게 내 공부라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럼 이제 유체이탈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다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개판을 치고 있어요. 잘 안 돼.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맨날 그냥 뭐 국어 문제가 쉬운 친구들은 국어 문제만 풀려고 하고 수학은 잘 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공부도 편식하고 뭔가 밸런스도 안 맞고 막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적을 받는 순간 이제 화를 냅니다. 이 화를 한 번이라도 참아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화를 내야 되는 건 아닌데도 화를 내고 억제를 못합니다. 그 결과 안 해, 네가 뭔데 날 지적해, 이렇게 가고, 더 웃긴 건 엄마 아빠가 지적을 하면 나 엄마 때문에 이 과목 싫어서 안 해, 이렇게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 공부를 안 하면 너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 번 돈 갖다가 너를 공부를 시키는 건데 공부를 시킨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고, 뭐 학교 공부는 돈 안 들 것 같아요? 부모님 세금 안 낼 것 같아요? 교육세 다 내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네가 봐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자기 자신이 초라한데 지적까지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변의 지적을 어떻게든 자기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화를 참으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기간의 계획 그리고 드라마틱한 상승의 결과물을 책정해 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난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실 거면 뭐 해답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기간은 너무 길어요. 지금 100일 정도 남았다면 100일 안에 너가 가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범주의 목표를 잡으세요. 실제로 가능한 범주의 목표를 잡고 나면 성취를 했을 때 그 다음 것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계속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너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주변의 지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지적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차례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 왜 암기를 안 해? 그러면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난 이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성적이 상위 클래스가 아닌 이상
합리화시켜서 그 공부법이 자기한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획은 장기간으로 자꾸 잡으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시점까지, 또는 그 시점이 3달 후면 2달 안에 그만큼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혼자 힘으로 100%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강을 듣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학원을 다니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또렷하고 명확하게 공부하려고 해야 됩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굉장히 또렷하게 잡는 건 좋은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게 잡지 마세요. 우선 근시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가능성 있는 범위의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그게 차라리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겁니다. 올해 아직 수능도 보지 않은 친구들 중에 자기 자괴감에, 그리고 주변의 지적에 너무 화가 나서 올해는 망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이 친구들,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전에 올해 수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는 결과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재수를 고민하든 다시 재수를 시작하든 그건 너네들 자유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올해 걸 내년으로 밀어놓고 올해부터 여유롭게 공부한다는 자체의 발상은 노력의 양을 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고쳐 잡고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일 겁니다. 올해 가뜩이나 전염병, 호흡기 질환 질병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를 꼭 거기다만 갖다 붙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어떤 악조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내용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 꼭 갖고 오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